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할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5개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한국 수출입 은행 이야기입니다. 수은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은이 올해 상반기 500원의 ESG 출대 사업에 이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출대 사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수은은 이번 투자 결정은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 패러다임을 신속하게 전환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000억 원의 규모의 수은은요, 출자금은 전기, 수소,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친환경 성방, 항공우주 등 K뉴딜과 연관된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으로 최종적인 펀드 조성 규모는 4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는요, K뉴딜, 그린뉴딜과 디지털 품목 중 차세대 동력 전시, 차세대 무선 통신 미디어, 객체 탐지, 광대역 특정,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발전, 에너지 저장, 로봇, 항공, 우주 등 총 9개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한다 하고요. 그래서 PEF 운용사의 투자 계획에 비례해서 출자금 차등 배분할 예정으로 운용사의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투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수은의 출자금도 더 커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운영사가 수은 출자 금액의 1.5배 이상을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 투자토록 약정한 대신 이를 초과해 투자할 경우 수은에 기속되는 기준 수익률의 일부를 운영사의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사실 지난 7월 23일 수은 홈페이지에 공고가 됐다 하고요. 운용사 선정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걸쳐 하반기 중 최종 펀드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덕양산업이라는 회사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주관하는 신산업 진출 사업 재편 핵심 기술 개발 사업 2차 신규 과제 주간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 과제는요, 난연 V0 등급 및 리빌 힌지 적용 구조 적용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모듈 구조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배터리 하우징 경량화와 구조 단일화로 이미 수행 중인 직육명체 전기구조 적용 전기차 배터리 모두 입체형 하우징 개발 프로젝트에서 더 나아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의 난연성 확보, 그다음에 힌지 구조 적용을 통한 구조 단일 등 배터리 모듈의 다양한 사양에 최적화할 수 있는 추가 기술 확보 차원 등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양 사업은요, 작년에 이 사업 재편 기업 승인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이미 디딤돌을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사실 이제 40년 이상 자동차 부품 설계 및 축적된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배터리 모듈 관련 특화된 부품 제조, 그 다음에 경량화 소재, 신기술 접목해 차량 고객사의 니즈에 부합하는 경량화, 고강성화 배터리 모듈 개발, ESC 하우징 개발 진행 등 다양한 전통 관련 기술을 축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래서 축적 중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지가 아까도 얘기한 그 직육면체 전개 구조 적용 전기차 배터리 모듈 제형 하우징 개발은 사실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것도 이제 신규 구체 과제로 또 새로운 또 공동 연구 기관으로 선정돼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사가 왜냐하면 사실 지난 6월에 현대자동차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공급사로 선정돼 개발 준비 중이라고 기술 및 개발력을 바탕으로 주도적 역할을 현재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실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또 공장을 세워서 또 현대차 또 변기차 배터리 공장을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전기차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이 이번 달 초부터 모든 보험사에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에 촉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배터리를 교체해야 운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는 엔진 등 주요 부품의 새 부품 교체 시 상가 금액을 공제토록 하고 있어 고가의 새 배터리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비용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약관이 이제 도입을 된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배터리 가액이 2천만 원이고 내구 연한이 15년인 차량이 출고 2년이 지나 사고로 파손돼 이를 교체할 경우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소비자는 배터리 가액의 15분의 2인 627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약에 가입했다면요. 소비자가 부담 없이 보험사가 2천만 원을 모두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불분명했던 약관 개정도 보완이 됐다고 하고요. 약관은 어떤 거냐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도 중요한 부품에 해당이 하지만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분쟁의 소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고 그래서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오너분들이라면 지금 그러니까 전기차 가입을 했던 그 보험회사에다가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 보상 특약이 이번 달 초에 나온다 하니까요. 이제 보험사한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와 팀의 모빌리티 이야기입니다. 두 회사가요, 환경부 직영 급속 충전기와 로밍 충전기에 대한 과금 결제 경원안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이용 편의성은 크게 향상되고 다른 주차장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전기차 충전 시설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약은 환경부와 카카오 모빌티, T모빌리티,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 환경협회가 참여해 IT 기업의 플랫폼과 공공기관 인프라를 결합해 충전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데이터를 카카오 네비와 팀의 서비스에 연동해 충전기 위치 탐색 및 최적 경로 안내, 충전기 예약, 충전기 사용 이력 실시간 알림, 충전기 고장 제보 접수 및 충전기 상태 표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QR 방식도 일단 먼저 연동이 되고요. 추후에는 무선 통신
태그 방식과 플러그인 차지 방식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티 주차 서비스를 연구해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후 출차 시 주차 요금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주차장과 충전소 요금의 통합 결제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이렇게 이제 전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결제 권한 확보를 했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사용차 이야기입니다. 사용차가 어제 30일 그저께 30일로 이제 인수 의향서 접수를 마감을 했습니다. EY 한영 회계 법인요. 근데 총 9개 국내 투자자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참여자 명단은 사실은 비공개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언론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일단은 K파 모터스 외 3개사로 구성된 KS 프로젝트 컨소시엄이고요. 그 다음에 에디슨 모터스 외 2개사로 구성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 그 다음에 막판에 나온 SN그룹, 바로 삼날 마이더스가 마지막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거의.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HAA 오토모티브인데 이 세 법인 회사의 카디널 원 모터스, 그 다음에 사모투자펀드의 박석전 앤 컴퍼니, 그 다음에 지금 월드 에너지, 그 다음 인디, 그 다음 하이젠솔 솔루션 외 3개사로 구성된 퓨처스 컨시엄, 그 다음에 ELB, 엔티다, 이렇게 9개사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가 이제 전기차 사업을 확대 목적으로 인수에 뛰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하고요. 그래서 친환경차 전략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생존 토대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M&A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마무리돼 있으니까 이제 검토를 하고 제주대 의향의원서 검토하고 예비 실사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이고, 8월 중에, 이번 달 중에 예비 실사를 거쳐 9월 달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인수 예상 일정은 추후에 매각 주관사와 법원과 논의 승인 과정을 해서 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SM이 지금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조금 사운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활기가 조금 돋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문제인 건 자금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골리앗 대 다윗 이야기가 나와서 이 큰 자동차를 과연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회사들이 다 기업들이 대기업이라고 보니까 큰 기업, 그러니까 쌍용차보다 큰 기업이 아니라 다 조금 작은 기업으로 그러니까 작은 기업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특히나 자금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아티스트 도립밥방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류 추가 유추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지털 구독, 밥방과 파티에서 구독 포함,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